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북 콘서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진행은 이제 각자 쓴 글에 대해서 다른 멤버들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각자 소개하는 걸로 할게요. 먼저 제가 쓴 부분 할 텐데요. 우선은 제 스토리는 여기 앞에 있는 거 잠깐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제 결혼 이후에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정말 불행했거든요. 그때 공허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 그때는 정말 저 땅끝, 저 밑바닥까지 끌려 내려가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것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정말 살려고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그러면서 나를 점점 알아가고 나를 찾으면서 점점 좋아졌거든요. 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책을 어떻게 읽을까? 그러면서 독서 모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게 이 결과물이고요. 이 책에는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몇 개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다 녹여져 있어요. 독서 모임에 실패한 경험도 있고 우리 이범처럼 다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서로를 깨우는데 도움을 주는 이야기도 있어서 독서 모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 이야기고요. 돌아가시면서 스토리에서 제 이야기에서 인상 깊은 구절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민정님 먼저. 이걸 어떻게 그걸 페이지를 해가지고 읽을까요? 네네, 그래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네,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이제 얘기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방식 아무거나 형식은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19페이지에 책은 특별한 조력자 없이 온전히 스스로 나를 치유하도록 했다. 오히려 혼자여서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릴 수 있었다. 하루하루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같다고 느낄수록 책 읽기를 멈출 수 없었다.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는데 아까 리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려고 읽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살려고 읽는다는 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깊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책 읽기는 고리타분하고 답답한데 왜 살려고 책을 읽는다는 거지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독서 모임 하기 전하고 후하고 책 읽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이 책 읽기를 하면서 온전히 그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잖아요. 내가 늘 바쁘고 지쳐있고 하지만 이 책 읽기를 하는 순간 온전히 책과 나밖에 이 공간에 없고 그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쓸 수 있다는 걸로 느끼면 정말 이게 내가 정말 이게 지쳐있고 힘들 때 정말 책을 읽으면 그게 내가 힘이 된다는 거는 그 시간을 온전히 내가 쓸 수 있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으로 쓸 수 있다는 그 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그 전에 막 늘 바쁘고 그냥 난 늘 지쳐 있었는데 책 읽을 시간 같은 건 오히려 그게 되게 사치 아닌가? 나는 내가 주어진 일만 하고 살기에도 너무 바쁜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똑같은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을 중에 내가 일부의 시간을 책을 읽는 시간으로 내는 것이 30분 1시간을 내더라도 정말 그게 나한테 힘이 되고 그게 정말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번 힘드신 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던 간에 내가 내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느껴야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순범님. 저는 리더님의 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오래 진짜로 많아서 크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우리 리더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성장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그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에 4가지를 제시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균열을 일으키는 거. 저 진짜 균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단적인 예예요. 단적인 예잖아요. 첫 번째 우리의 책이 그리고 무엇이 변했다고 그거 저보고 어떻게 읽었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하나도 와닿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에 정말 저에게 큰 균열이 일어났거든요. 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있구나, 막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시하신 게 깨진 균형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모임을 뛰쳐나갔으면 균형을 못 잡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책까지 내면서 함께 하는 건 이 안에서 제가 이제 균형을 잡았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잘 들어주는 사람.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지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굉장히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잘 듣는 것보다 잘 말하는 쪽의 사람이었는데 저도 이제 잘 듣게 되는 걸 연습하게 되더라고. 이제 네 번째 세상을 즐기게 도와주는 사람인데 아 정말 저 요즘 즐겁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계를 지나가면 즐길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소소한 재미를 또 함께 공부하면서 느끼는데 아 이 정말 하루하루 삶이 굉장히 행복하게 되었죠. 그다음에 독서 모임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리더로서의 역할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독서 모임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뭔가 보람차고 뿌듯한 마음이 가득했지 한 번도 뭐 이렇게 찝찝하다 좀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끝난 모임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걸 읽으면서 아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시면서 내가 이 안에서 이렇게 의도대로 성장을 해드렸구나. 어유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순범님 얘기에서 그 얘기 여기 이제 든 생각이 아까 막 균열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그것도 저는 아주 성실하게 또 적어왔거든요. 네네. 어제 막 밤새도록. 오, 네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58회 이 말이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순범 얘기하신 거랑 58페이지 보면 새로운 균형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균열의 시기를 지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불편하지만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수순이며 그걸 깨고 나면 더 자유롭고 편안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저도 일찍었어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이게 독서 모임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솔직히 순범님 생각이 좀 많이 났는데 진짜 단적인 예예요. 이제 그 순범님이 걸어갔던 어떤 그런 길을 제가 약간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낱개독 시작하면서 저도 혼란스러웠던 시기들이 있었고 실은 지금 이게 3년 약독 하면서는 아마 우리 낱개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3년 약독 들어오신 새로운 분들은 아마 우리 낱개독 했을 때 그런 혼란스러움과 균열은 조금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시기를 조금 혼란스럽게 보내면서 순번이 그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처음엔 나도 그랬다. 그 말을 되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순범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했을 때 저 되게 힘이 됐거든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만 좀 이상한 것 같고 이게 뭐지? 이렇게 막 그러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더 와닿았던 게 그래서 그 시기를 겪어냈던 사람들이 해주는 말과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전달이 되고 또 다시 순환이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정말 독서 모임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아까 막 소름 끼친다는 얘기했는데 이걸 읽고 또 소름 막 끼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히려 막 정말 이게 우리 독서 모임 안에서 정말 막 친밀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게 좀 연대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연결, 연대.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서로 막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난 횟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 꺼내놓고 막 울고 웃고 막 그러는 것들이 이게 좀 친밀감이라는 그런 감정하고는 또 다른 감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독서 모임 좋습니다. 꼭 해보세요. 여기서 좀 첨가 발언하고자 하면 저희가 나를 깨우는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 처음에 나를 깨울 수 있는 독서를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건 삶을 즐기기 위한 넓고 얕은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 약간 인문학 서적이나 다른 이제 예술 맞아요. 우리가 삶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좀 다른데 처음에
많이 균열이 맞아요. 혼란스러웠던 건 네. 나를 깨우는 독서 모임에서 네, 맞아요. 네. 근데 절차가 제 느낌적인 느낌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삶을 즐기기 위해서 먼저 나를 깨워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를 깨우는 걸 먼저 네, 했고 네. 그다음에 맞아. 즐기기 위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영님은 네, 저는 43페이지에 네. 위쪽 부분에 있는데요. 스타르타에서 나는 나 자신한테서 배울 것이다 라는 구절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무엇이 문제였는지 보였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해결 방법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병을 진단할 때 MRI로 온몸을 스캔하듯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인간을 스캔해야 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했다. 이 부분이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자꾸 삶의 모습을 바꾸면 제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힘들면 뭐 대학 가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대학생 때 힘들면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게 해준 게 이 독서 모임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질문지를 리더님이 주신 걸 보면서부터 아, 내 안에 이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를 아무리 밖에를 바꿔도 내가 그래서 나아지지 않았던 거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독서 모임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좋게 해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 이렇게 방법을 먼저 체험하셨던 리더님께서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51쪽에 보면 나를 위해 계속 말하고 싶었다. 나는 나 자체로 사랑스럽고 위대한 존재라고. 나는 내 상처나 감정쯤은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의 무의식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었다. 계속 하다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전적으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 말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읽은 그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내가 나를 깨울 때 다른 사람 역시 깨울 수 있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님께서 이 얘기를 우리한테 계속 해주고 싶으셨던 건 아니까 회원님들 모두 그 자체로 사랑스럽고 위대한 존재며 상처쯤은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라는 말을 책과 질문지를 통해서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맨 처음 시작했을 때가 자기 사랑을 주제로 독서 모임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그 내내 그 나를 깨우는 독서 모임 한 내내 스스로가 깨우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혼자 뭉클하면서 눈물을 좀 지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진짜 좋네요. 제가 감사하네요.